네, 이번 주 목요일 경기도 모두 끝마쳤습니다. 전반전은 상당히 좀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하지만 후반에 자신감이 빠르게 좀 떨어지면서 오늘 좀 패배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먼저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 나온 기업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 하나 좀 짚어드립니다. LG전자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2,94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2,93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36.8%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고요. 당초에 시장 컨센서스가 한 2,700억 원 정도였는데 이것 대비로는 그래도 약간은 좀 부합하는 수준 혹은 눈높이를 아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LG전자는요, 그동안 급등 흐름에 약간의 좀 부침을 받으면서 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종교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정반대의 하루가 지나갔죠. 오늘 뭐 시작이 창대했는데 끝이 정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뒷심이 좋아야 이제 좀 좋은데 오늘은 뭐 뒷심은 뭐 완전 꽝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확정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호기롭게 2060 이상을 등정했습니다만 역시나 그 이상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증가를 했고 다소 기술적으로는 고점에 대한 징후를 좀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의 삼성전자가 좀 좋은 빌미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침에 개장했을 때 분위기는 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었어요. 네. 전자 쪽으로 너무 지수장이었죠, 지수장 아침에는. 네, 전자 쪽으로 너무 이제 분위기가 쫄려서 그랬었는데 뭐 좀 그래서 일단 금리를 좀 우려하고 있구나 생각 좀 했었고요. 전자는 플로우 나온 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 뭐 자사주 좀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좀 더 꺾였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바닥에서 그냥 얼추 한 40% 올랐더라고요. 전자만, 전자 혼자. 그래서 네. 약간 매물이 좀 나왔던 것이 오늘 시장을 좀 돌리게 했던 재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들었다 놨다. 오늘 경기 분위기를 그렇게 좀 만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밖에도 오늘 우리가 삼성그룹을 좀 보느라 다 자칫 놓쳤던 선수들은 없을까요? 라인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입니다. 네이버였고요. 2번 타자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3번 한미약품, 4번 삼성전자고요. 5번 메디톡스와 6번 대림산업, 7번 퍼스텍, 8번 젠백스, 9번 넥센타이어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굵직굵직합니다. 큰 선수들 많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MVP 시간엔 처음인 것 같아요. 라인업에 처음으로 우선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나란히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오늘 라인업? 예,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이 물론 삼성전자 한 종목 때문에 좀 쥐락펴락하긴 했습니다만 뭐 미증시와는 좀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해외 증시는 좋았는데 달러 인덱스가 1%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머징 마켓은 좀 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 주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과 메디톡스가 3번, 5번 뭐 거의 이제 핵심 라인업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수 상승의 한계점에 있어서 고퍼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를 비롯한 뭐 대림산업과 같은 역시 실적주가 오늘의 어떤 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 8번, 9번은 뭐 뚜렷한 악재가 좀 있었던 그쵸.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하위 타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희비가 엇갈리네요. 그리고 뭐 삼성 외에도 제약바이오 쪽 눈에 찍고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전자 역시 뭐 좀 계속 좀 눈에 네. 이건 좀 이따 좀 더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제약주도 좀 들어와 있는데 한미 쪽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는 상황으로 계속 좀 뭐 전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선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그 인터넷상에 보니까 정말 이재용 씨가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으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책 또 내밀어주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를 갖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도 가치가 올라가고 오늘처럼 뭐 장중 한 5% 이상 주가도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또 자신의 지배권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추가적으로 계열사의 어떤 지분을 더 사들이지 않고도 자기의 어떤 지분이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 머리가 좋은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사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동안에 주가가 올랐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도 이제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상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도 봐야 될 것이고요. 차후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더 발표가 되긴 하겠지만, 자사주 매입의 어떤 흐름에서 오히려 외국인은 항상 또 매도 우위를 기록했던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중장기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로서 작용했다라는 것도 그러한 부분을 좀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에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던 이유가 왠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모종의 어떤 시장에서는 좀 뭔가 주주 환원책을 내놓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섞인 주가의 단기 상승이 아니었나 보여지기 때문에 중기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좀 며칠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140만 원대 거의 임박한 가격대에서 일부 고점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서서히 상승폭이 좀 반납됐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11조 대규모의 통 큰 자사주 매입 이런 소식이 나타나다가 이후에 기사들 보면은 아마 제목만 보신 분들은 약간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11조 얘기 나오다가 4조 얘기 나오다가 보통주, 우선주 뭐가 복잡해지니까 투자 심리가 좀 꼬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일단 우선주 쪽에 대한 비중을 과거보다 좀 높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아무래도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배당을 더 받는 데 있어서의 정책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아마도 큰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주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을 더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에서도 이 보통주 대비 한 20% 이상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회사에 비해서 우선주가 주가가 낮았다. 그래서 오히려 자사주 소각을 더 많이 해서 주가를 조금 부양시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예, 일단 자사주를 기존에 있던 게 한 2천만 주 넘는 게 한 12%가 되더라고요. 전체 발행 주수로는. 근데 그거 일단 갖고 있겠다고 한 거는 나중에 물산하고 SDS 합병할 때 써먹겠다는 얘기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금방 분할하고 합칠 수도 있어. 이 신호를 준 거죠, 시장에다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바로 SDS와는 합병 안 한다고 또 언급을 해가지고. 누가 물어봤겠죠, 거기서. 기자나 애널리스트가 그쵸,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 말 못하니까 이제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SDS는 삼성전자라고 봐요, 지금도. 그냥 SDS는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지분이나 구조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물산하고 합칠 거냐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12% 갖고 있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또 이거 반대하고 어쩌고 하면 써먹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어쨌든 그 합병하는 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소각해버리면 안 될 만한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갖고 있겠다 한 것 같고요. 그걸 일단은 좀 태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나도 안 태운다고 하니까 일단 약간 참여자들이 좀 실망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나왔던 거는 11조 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이게 서너 차례 나눠 사겠다고 했는데 시기를 봐서 한다고 했고 딱 언제까지 완료한다고 못 박질 않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거랑 별도로 이제 매 해마다 벌어들이는 영업
잉여현금 흐름, 뭐 프리 캐시플로우로 표현해놨던데요. 그거 사실 계산해보면 실제로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에다가 감가상각만 더해가지고 빼는 것을 이제 투자로 나간 돈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2년치 평균으로 봤을 때 투자를 매해마다 한 8, 그냥 너프하게 보면 한 40조 했어요. 네네. 근데 벌어들인 돈이 거의 그거랑 비슷해요. 한 4, 50조 벌었어요. 거기다 이제 영업이익에다 벌어들인 거에다 감가상각을 더한 돈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남는 돈이 한 7, 8조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많이 하면 50%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 네네. 3조 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주랑 나눠 가지면 네. 별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일지도 모르겠고 네. 하니까 고점에서 좀 때려버린 거 아닌가 오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네요. 그리고 허 위원님의 관심사는 또 어느 쪽인가요? 예, 저는 뭐 한미약품을 한번 볼게요. 요거 네. 아직도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이언스하고 한미약품. 근데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요. 뭐 뉴욕 재료 본다 그러면 MBI가 계속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추세로 계속 좀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고 네. 있고요. 또 뭐 암젠 실적이 좋았다고 하고 한미약품은 뭐 감기약도 나온다고 그러고 하는데 실적을 잘 보면 이제 북경 한미가 매출이 거의 한 20%까지 나왔더라고요. 전체 전사 매출로는 연결해서 봤을 때. 그래서 중국을 저번에 저희가 그 신한금융투자 백이달 연구원 리포트 소개하면서 네. 중국 사람들은 약을 별로 지금 안 먹고 있다. 뭐 연간으로 40만 원밖에 안 먹고 우리는 200만 원이고 네. 독일이었었나요? 독일인가가 500이고 미국이 1000만 원 이랬었는데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커지면 뭐 제약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의미가 있는 리포트였던 것 같고요. 저 기세가 지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거 지금 이전에 큰 음봉 저거 지금 커버하려고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제 밸류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거 읽어드리면 여전히 펀은 뭐 한 100배 넘어가고요. PBR도 10배 나와 있고 뭐 네. 이걸로는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 퀀텀 프로젝트도 기다리고 있고 해서 좀 보시면서 대응은 필요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한번 위쪽까지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점차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뉴스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있는 뭐 어떤 게 있나요? 그게? 기술 이전 관련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암암리에 좀 유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땐 뭐 어제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 효과는 이제 좀 약발이 당한 것 같고 어제 나왔다가 오늘 올린 거 보니까 근데 그 올리는 주체 자체가 오늘은 외국인이고 최근은 국내 기관은 별로 안 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뭔가 이제 10월, 11월 중에 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 오를 때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유한양이나 몇 개 종목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꽝이거든요. 다른 제약주는 뭐 어제 일동제약 잠깐 오른 거 빼면 그렇게 보면 한미약품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한미약품 혼자 움직여서 코스닥에 있는 바이로메드나 몇 개 이제 한 PER 100배 가까이 되는 것들 막 낙폭이 있었으니까 잠깐 끌어올려 놓은 건데 최근에 시젠 약간 좋았죠. 시젠하고 시즌도 뭐 오늘 메디톡스가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발표가 나거나 뭐 가시화되는 어떤 기사가 나오면은 꺾이겠죠. 지금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니까. 소문이 나면서 주가가 오르고 그렇죠. 또 뉴스 노출되면은 차익 매물 나오고 이런 시나리오 예상하시는 것 같고요. 한 선수 더 보겠습니다. 예, 오늘 대림산업이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래간만에 좀 많이 올라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건설주가 뭐 호실적이 나온 기업도 있고 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있었는데 뭐 대림산업 평가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올라 있어서 오늘 조금 그 임팩트 있게 오른 것 같은데 3분기 영업이익이 680억 원. 이게 68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680억 원에 그 사우디 공사 손실분이 포함이 돼 있대요. 그래서 다른 건설사들은 뭐 지금 뭐 삼성엔지니어링은 뭐 사우디 손실만 해도 막 조단인데 여기는 몇백억이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4분기에는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기대감 내지는 어떤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대림산업이 해외 쪽의 저수익 공사가 대부분 다 반영이 되면서 손실을 이제 끼칠 게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성의 회복 자체를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다 보여지고요. 이 대림산업은 그 뭐 매출액의 절반이 이제 화학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화학이나 정유사 쪽의 실적이 좋을 때는 대림산업이 상대적으로 좋아요, 항상. 그러니까 건설사에 비해서. 뭐 건설사가 나쁘면은
뭐 나머지 또 반이 커버하고 있으니까 이런 조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네. 실적 시즌의 모범생이죠. 지난 2분기 건설 중에서 유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이번에도 다른 건설주 대비로는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오늘 8%나 급등을 했네요. 그럼 이제 이 가운데서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종가는 좀 뭐 소위 얘기하는 개판이 됐는데 그래서 장중에 오래간만에 또 네. 거의 140만 원대도 임박하는 가격도 갖고 해서 오늘은 MVP 삼성전자로 뽑아보겠습니다. 뒷심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만한 선수 없었습니다. 4번 타자 삼성전자고요. 오늘 1.3% 상승하면서 132만 5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아니었으면은 오히려 선진국 증시보단 당연히 좀 못한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개장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미증시 워낙에 좋고 유가도 많이 올랐는데 달러 인덱스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이제 연중 최고가 수준인 뭐 97, 98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으면은 글쎄요, 옐런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뭐 시장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미증시는 12월에 금리 인상 하나 이런 쪽에 해석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구간이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뭔가 주식을 사들일 만한 이유가 단기적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수상으로도 오늘 장중 고가 2060선이지만 기존대로 한 2050선 내외권역이 약간 박스권의 상단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고점을 한번 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푹 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금리 관련된 얘기는 이미 또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불확실성은 좀 축소되긴 하겠습니다만 상승에 대한 탄력도는 좀 줄고 그리고 하방이 조금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금리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일단 뭐 이전보다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 부분 많이 반감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에 대해서 뭐 만약에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또 좋은 기회로 삼되 다만 이제 그 상방 쪽의 어떤 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제약될 수 있으니까 약간의 그 목표라든가 기대 수익률을 좀 낮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선수들도 좀 방어 능력이 뛰어난 선수로 구성을 해주셨나요? 클린업 트리오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실적을 가장 이제 1번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뭐 상당히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군들 저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한 종목 정도는 PEI 좀 높은 종목군 쪽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S-오일이고요. 두 번째는 휴메딕스, 세 번째 LG이노텍입니다. 국제유가 WTI가 6%나 올랐어요. 오늘 또 S-오일 잘 가던데요. 어떤 부분 매력적으로 보세요? 유가 6%가 오르면서 그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왔으면 뭔가 의미를 좀 더 부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간밤에 6% 오른 거는 그냥 뭐 단발적인 이슈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세 움직임에 뭔가 정유주가 아주 급등세를 보이지는 않겠지만 워낙에 3분기에 S-오일은 뭐 100억대 영업이익밖에 발표를 안 했습니다. 4분기에 기대되는 것이 한 2천억대 정도가 영업이익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유가 관련된 종목군, 특히 정유사들은 유가 오르는 날 사는 게 아니라 유가 떨어지는 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4분기 기대감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휴메딕스인데요. 물론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최근 괜찮았고 오늘 이제 메디톡스라든가 이런 종목군을 움직여 봤을 때는 최근 한 2, 3개월간 뭐 하락 이후에 횡보를 타진한 만큼 기술적인 반등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한 50% 정도 증가하는 수치. 현재 주가를 설명한 만큼은 당연히 안 됩니다만 PR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통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G그룹의 LG이노텍입니다. 오늘 L전자 실적도 기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온 부분이고 LG이노텍도 이번 주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상치만큼 딱 나온 것 같습니다. 4분기에 추가적으로 약간 이번 분기보다 20% 이상의 증가 그리고 역시 LG그룹이 전사적으로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어떤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기대치로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클린업 트리오까지 꾸려봤습니다. S-오일과 휴메딕스, LG이노텍
주택이 선택을 받았는데요. 내일 경기 준비하신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굵직굵직한 업체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삼성 SDS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이 종목 영업이익이요. 1,200억 원가량을 내놨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8.57% 정도 줄어든 수준이고요. 시장 컨센서스가 1,580억 원 정도 됐는데 이거 대비로는 한 10% 이상 하회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은행주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인데요. 우리은행 순이익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3,25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53%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3,000억 원 미만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보다는 조금 잘 나온 수준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하루하루가 상당히 좀 바쁩니다. 10월 마지막 거래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내일 하루 웃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